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어머, 의외인데? 광고는 독점 시장에서 효과가 크대. 원래는 경쟁자가 많을 때 광고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았었는데 아니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이용합니다. 차별적으로 인지해. 우리 제품은 달라. 우리 제품 좋아해 주세요. 바로 이게 광고를 하는 목적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지. 광고를 목적. 판매자가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점적 지위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제품을 선호하고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굳이 화살표 방향을 긋자면 이 방향이겠지.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자신의 제품을 차별하고 선호하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라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지. 이 시장에서 이 상품은 나만 공급하고 있어. 어쨌든 살려는 사람들은 있지.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가격은 자유 경쟁일 때보다 높이 측정하고 생산량은 줄여 놓을 거예요. 그럴 때 이익이 극대화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그렇지.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돼. 몇 대 팔릴까 하는 생각은 해야 돼.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얘기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또 잠깐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높아집니다. 여기에서의 물량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 뭐라고 바꿀 수 있어? 공급. 그렇지.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고.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공급량이 감소가 되면 가격을 높이 매길 수가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때문에 나만 이 물건 팔 수 있거든 때문에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 경쟁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간의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비싸도 계속 사니까 계속 비싸게 팔아. 근데 언제까지나 계속 비싸게 팔린다라는 보장이 없어.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저거 돈이 되네. 사람들이 달려들지.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할까요? 1번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다. 2번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 수가 증가한다. 3번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서 이윤이 줄어든다. 괜찮을까? 네. 세 번째 달라. 그래서 광고가 필요한 거야. 독점일수록.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거야? 광고를 통해서.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가 있다. 광고만 해도 차별성 부각할 수가 있어.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이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저걸 광고하고 있어? 광고비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하고 있어? 저 물건 괜찮은가 보다? 저 물건 많이 팔 자신 있나 보다? 저 상품 괜찮은 거네? 한번 사볼까?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격이 비슷한 물건이 마트에 2개 있어. 그러면 보통은 광고하는 제품 사지. 100원, 200원 비싸도 이렇게.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순식간에 단어 뜻 나왔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에 따라 뭐가 변하는 정도?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라고 느낄수록 내 건 달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자, 질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라는 말은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적게 받아? 그렇지. 가격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거야. 가격의 영향이 적어. 가격의 영향이 적다. 한 10만 원 더 줘도 요거는 달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독점적 지위는 강화가 된다. 밑줄. 충성도가 높아지면 독점적 지위 강화된다. 조금 비싸도 나는 그냥 계속 쓰던 거 쓸래. 애플놈들. 판매자가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합니다. 이미 독점 회사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있냐? 독점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고를 이용합니다. 일부러 조금 다른 꼬불꼬불 밑줄로 체크를 해놨죠? 자, 옆에 4번 보러 갈게요. 4.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란 무엇입니다. 얘기했어요? 아니야. 광고의 기능, 효과는 이야기했어도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어. 광고가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위상, 광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얘기는 아니지.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렇지. 중요한 이유는 뭔데요? 상품을 팔 수 있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거지. 그럼 또 위에다 써야 되겠지. 중요한 이유, 독점적 지위 강화.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 역시 이거지. 2번이 정답이네요. 3, 4번은 알 수가 없고 5번 잠깐 봅시다.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나? 제시되어 있어. 광고하면 그 상품 선택해.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 가에는 없어. 그래서 틀리지.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게 있나? 그렇죠. 5번 풀 수 있나 봅니다. 뒤로 넘어가서.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들어올 수는 있어. 새로운 판매자가.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옆에다가 써봐야지.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높이 책정할 수가 있어. 왜?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2번 괜찮아.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아니야. 판매가 얼만큼 되고 가격에 어쩌고에서는 확실히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잠시만요. 있죠? 체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뒤에 나와 있는 4번. 독점적 경쟁 시장에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윤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진 않는다. 따라서 광고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그렇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가 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충성도가 높아지면 독점적 지위는 강화됩니다. 밑에다가 쓸까요?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면 독점적 지위는 강화됩니다. 독점적 지위 강화됩니다. 됐고, 6번 문제 풀 수 없고, 7번 기역은 경쟁을 제한한다. 일단 미리 써놓기는 합시다. 7번 문제에다가 기역, 경쟁 제한. 다음, 니은, 경쟁 촉진. 가만 가지고 풀만한 게 됐고, 오케이. 이제 앞으로 또 넘어와서 나달락 보러 갈게요. 늘 그렇지만 별거 없죠. 살펴보러 갑시다. 나달락 첫 번째 줄, 첫 번째 단락. 역시 광고에 대한 이야기죠.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이 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 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머, 광고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광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궁금해해야지.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에 경쟁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광고가 경쟁을 촉진시킬 수가 있대.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민감해질 때 발생합니다.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광고를 통해 경쟁이 촉진이 됩니다. 고만고만한 제품이면 광고하는 제품을 쓴다고.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이거 다른 말 좀 폼나는 말로 바꿉시다. 뭐라고?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렇지. 가격 탄력성이 클 때. 이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가격이 10% 올랐는데 수요량이 한 20% 줄었어.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 가격은 10% 올랐는데 수요량은 10 이상 넘어서 한 20 뚝 떨어졌을 때. 가격에 민감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집의 생필품은 대부분 그래요. 집안에 주방세제라든지 샴푸라든지 비누 같은 건 가격에 되게 민감해. 어차피 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기능은. 치약 이런 애들.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돼서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이 된다. 신규 판매자가 그 시장에 들어오기 쉬우면 경쟁이 생기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치약 회사가 3개밖에 없었는데 4개, 5개 돼. 그럼 경쟁 시작되는 거지.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경쟁하면 할수록 독점적 지위는 약화가 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세 줄을 옆에다가 정리할까요? 뭐라고? 판매자가 늘어나면 독점적 지위는 약화가 되고 경쟁은 심해지며 잠깐만 죄송해요. 판매자가 많아지고 그냥 밑에다가 묶어 씁시다. 판매자가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독점적 지위는 약해지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됐을까? 두 번째 딸랑 넘어갈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광고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대요.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 더하기 개별 광고가 있다라면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생깁니다. 차가 필요해. 차를 사야 되겠는데 우와 기막힌 CF를 봤어. 광고를 봤어. 너무 사고 싶게 만드는 거야. 사는 거지. 경제에 광고가 없던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새 상품으로 사고 싶어요. 쓸만한데도 자꾸 전화기 바꾸고 싶어.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해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새 모델 나오는 주기가 1년이었었는데 이제 6개월로 바뀌는 거야.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합니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 설비와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합니다. 고용 및 투자가 증가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러한 것을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다.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늘어나면 그다음 여기서 뭐라 그랬어? 소비도 늘어나는 거. 얘가 소비 성향이 양의 값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비례한다고.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단락은 정리할게요. 그냥 쭉 쓰면 됩니다. 광고 더하기 사람들의 욕구가 합쳐지면 좋았어. 소비를 하는 거지. 소비를 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고 생산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고용도 늘어나야 되고 투자도 늘어나겠지.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난다. 돈 버는 사람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그렇다라고 하면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다시 소득이 늘어나. 소득이 증가하면은 어때? 다시 소비가 증가해. 완전 선순환이지. 광고 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두 번째 단락 내용은 옆에 쓴 게 정리가 다예요. 더 별거 없어. 밑으로 또 내려갈까요? 세 번째 단락. 광고가 이렇게 좋기만 한가? 광고의 소비 촉진 현상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이 됩니다.
소비뿐만이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활동에서도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렇지. 물건 파는 사람이 이거 물건 만들면은 매연 나오고 폐수 나오는데 요거 좀 정화해서 해야 되니까 정화시설 필요하고 그러면 돈 좀 드는데 돈 좀 들더라도 그냥 그거 비싸게 팔까? 아니야 그냥 그건 내가 감당할까? 그런 얘기 하지 않지. 갑자기 휴대폰가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설 투자비가 여기 제품값에 들어갔어요. 됐어요? 안 사요? 이렇게 나는 거지. 대부분 환경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나요? 네. 4번 잠깐 또 확인하러 가면 될게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 아니야. 다양한 견해 없어. 각각의 견해에 한계점도 없고 탈락.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광고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지 얘기하나? 그런 얘기 없죠.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조심하세요. 그런 거 없지. 나의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 없죠. 새로운 제도 필요성 강조하는 거 없지. 어쨌든 4번의 답은 2번이 확실. 다음 페이지. 5번 아까 확인했고요. 이제 6번 보러 갈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 보시면 됩니다. 6의 1번.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이 되어서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여기 있네요. 유행 주기를 단축해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6의 1번 맞지? 6의 2번.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켜. 여기 두 번째 단락 옆에 쓴 게 광고의 선순환이지 전부 다.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집니다. 이러한 한계 소비 성향이 뭡니다. 얘는 양의 값을 가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선순환의 정도는 커지지.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선순환의 크기는 커지겠지. 그래서 2번 틀리죠. 3번. 광고가 생산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여기 있네요. 근로자나 투자자의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번, 5번. 광고의 소비 촉진 현상 효과는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서 그렇죠. 환경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대부분의 경우 환경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6번의 답은 2번.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저는 7번 보러 갈게요. 6번의 답은 어디가 있냐? 2번.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7번 확인할게요. 경쟁을 제한해.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수록 그 회사 제품만 사고 다른 애들하고는 경쟁이 안 돼. 니은 경쟁을 촉진합니다. 왜?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할 때. 1번 정답이지. 됐을까?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요. 뭐라고? 충성도가 높으면 경쟁이 제한이 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지면 경쟁이 촉진이 됩니다. 경쟁이 촉진이 되면 그 다음 결과는 뭐야? 물건 가격이 낮아지는 거. 기역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쉽지. 나만 만드니까. 경쟁이 촉진이 되면 비싼 가격? 아니요. 가격이 낮아질 거예요. 옆에다가 또 써야 되겠네. 경쟁이 촉진이 되면 가격은 낮아질 거예요. 2번은 다 틀려먹었네. 기역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렇지. 왜? 독점이니까.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어. 경쟁이 촉진이 됩니다.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지.
기억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데 성공했으니까 경쟁이 제한되지. 니은은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 꼭 성공했냐 안 했냐 이거는 좀 애매해요. 이렇게. 그래서 4번 틀리고. 경쟁 제한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돼서 그래 비싸면 뭐 어때 나 쓰던데 쓰는 거니까 구매도의 민감도가 약화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충성도가 높아진다. 경쟁 촉진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아니요.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가격에 너무 민감해. 고려할 필요가 감소되는 건 아니지. 가격에 민감해. 10원, 20원의 판매량이 뚝뚝뚝뚝 달라질 수 있다고. 옆에 8번 확인하러 갈게요. 풀 시간 준다 그래 놓고 내가 다 하고 있네. 갑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 틀린 거 찾기.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 끊어. 경쟁 시장이야. 경쟁이 있어. 독점 아니야 여기.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신규 기업이다.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어느 비누보다 여드름 효과가 탁월하며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광고 필요해요. 특히 어떤 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광고가 필요해요.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경쟁사 을은 여드름 억제로 이윤을 보고 있어 큰 비용을 들여 인기 드라마의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야.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의 정보를 강조하고 광고 비용은 최소화할 거야. 어쨌든 이제 이 여드름 비누는 경쟁 시장이 되겠네. 독점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밑에 여드름성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이 우리 제품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체험하는 걸 진술로 담은 TV 광고라고 하지만 솔직히 제일 못 믿을 형태의 광고 아니냐? 이렇게. 1번. 이 광고가 갑의 의도대로 성공을 한다면 판매량이 늘어날 거고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을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것이다. 그렇지. 을의 시장을 뺏어오는 거니까. 이 광고로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가 된다면 사람 필요하지.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그렇죠? 갑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본다면 판매자 간의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다. 갑이 단기간에 갑자기 확 이윤을 벌고 있어. 근데 옆에서 을이 보고 있다가 이러다가 이 시장 빼앗기겠는데? 야, 우리도 광고 더 해. 이런 식으로 나가지. 장기적으로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겠지. 3번 틀리죠? 이 광고로 갑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정보를 전달하는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릴 거야. 그렇지. 그러면 또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제품 정보를 강조한다. 차별성 알림.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밑으로 내려옵시다. 갑의 신제품을 포함해 여드름 억제 피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여. 무슨 말이야? 가격에 민감해, 둔감해? 민감해. 가격에 민감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오케이. 됐을까? 그러면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높다, 낮다. 는 높다는 가격의 영향
작아. 거짓말하고 있네. 가격의 영향 크죠. 요게 가격의 영향이 작은 거고. 그러니까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크면 대체적으로 저렴해져.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어. 지들끼리 경쟁하니까.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낮으면 이거 계속 비싸. 왜? 비싸도 산다는 얘기인 거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문맥상 A와 바꿔쓰기로 가장 유사한 것은 A 누구예요? 생산 요소가 들어간다. 생산 요소가 투입된다. 정답은 5번. 됐을까? 네. 일단 정지.